끌어당긴 법칙에 관련된 도서나 성공학에서는 목표와 소망을 종이에 적어서 시각화하고 생생히 느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목표와 소망을 직접 적어보곤 했지만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의식으로 비전을 상상하고 분명하게 밝혀도 이를 잠재의식에 심지 않으면 그 목표를 향해 우리가 행동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의 두뇌의 신경망을 재조정하여 원하는 것을 잠재의식에 심는 방법을 단계별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두뇌 재조정은 목표와 소망을 종이에 적은 뒤 잊어버리는 것과는 다릅니다. 존 아사라프는 이를 30일간 꾸준히 실천할 것을 강조합니다.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재조정의 과정은 절대 어려운 단계가 아니며 모든 부분을 다 완벽하게 하려고 굳이 애쓰며 스트레스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그리고 열정적으로 성공을 거두고자 한다면 또는 경제적 자유를 얻어 행복하고 만족한 삶을 살고자 한다면 이 단계를 30일간 30분씩 꾸준히 실천해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마라톤에 참가하고 싶다고 마음먹었다고 상상해보세요. 마라톤 완주 준비는 사나흘 뚝딱 끝나는 게 아니라 시간이 필요하고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훈련도 해야 하고 폐와 심장 그리고 근육도 강화해야겠죠.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존에 있던 신경망을 나의 새로운 목표와 믿음에 걸맞게 재조정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제 그 훈련법을 본격적으로 살펴볼 텐데 내용이 길어도 하나하나 숙지해서 꾸준히 실천한다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첫 번째 시작 단계는 이미 알고 있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두뇌 조정의 첫걸음을 딛는 단계입니다. 그건 바로 새로운 비전을 세우는 거예요. 우선 여러분의 인생에 강력한 비전을 세우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절대 모호한 목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100%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모호하지 않고 생생한 경험을 상상한다면 뇌는 이미 그것을 실제 현실로 바라봅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이 꿈을 이루었을 때의 느낌을 생생하게 상상한다면 뇌 속의 신경망은 생성되게 됩니다. 그럼 그 신경망은 여러분의 뇌가 실제 현실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을 끌어당기는 씨앗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지속적으로 자주 반복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는 바로 이 반복의 문제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목표를 단지 한 번만 선언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선언이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것을 생각의 습관으로 굳어지게 반복하는 겁니다. 날마다 꾸준하게 실천하고 반복해야 무의식적 뇌에 각인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로 여러분의 새로운 비전을 세웠습니다. 다음 단계는 결정적이라 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그건 바로 강력한 자기 확신을 가지는 겁니다. 앞서 여러분이 세운 선명한 비전에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의식은 5%의 의식과 95%의 잠재의식으로 움직입니다. 우리가 말이나 글로 다짐해도 잠재의식은 그대로 머물러 같은 습관을 반복한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 믿음에 잠재의식이 혼란스러워할 겁니다. 기억해야 할 점은 의식과 잠재의식 사이에 갈등이 있을 땐 언제나 잠재의식이 이긴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잠재의식을 바꾸고 변화를 꿈꾼다면 여러분이 믿고 있는 믿음부터 바꿔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는 어떤 믿음 속에 사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답은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는 겁니다. 나의 현재 삶, 인간관계, 건강, 소득, 사는 곳, 일하는 곳 등 눈에 보이는 것은 모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증거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만약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여유가 없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나에게는 시간이 모자라 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언제나 스트레스를 받고 여유가 없는 현재를 만들지 않을까요? 먼저 이러한 믿음을 없애야 여러분이 변할 수 있겠죠. 이런 기존의 믿음을 바꾸는 방법은
여러분이 주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 삶은 내가 만드는 것이고 나의 믿음이라는 도구로 내 삶을 만든다는 것을요. 여러분이 주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면 이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싶은지 결정하세요. 예를 들어볼게요. 나의 단점은 해야 할 일을 뒤로 미루는 거야 라는 믿음이 있다면 나는 행동파이고 일은 확실하게 매듭 짓는다 라는 믿음으로 바꾸어 보세요. 이제 여러분은 비전을 정하는 방법과 기존에 있던 나의 믿음을 바꾸어서 강력한 자기 확신을 갖는 방법을 알게 되셨을 겁니다. 그럼 다음 단계로는 자기 확신 목록을 만드세요. 여러분이 이루고 싶은 꿈이나 목표를 한 문장으로 쓰는 겁니다. 효과적으로 자기 확신 목록을 쓰는 방법은 대담하고 선명하고 긍정적이어야 하고 현재 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 확신 목록의 예를 들자면 나는 내가 하는 모든 것에 성공한다. 나는 뛰어난 사업가다. 내가 하는 사업은 번창의 길을 걷고 있다. 나는 내 사업을 성장시키는데 도움이 될 사람들을 언제든 끌어당긴다. 나는 무엇을 하든 다 잘한다. 라는 등 진정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을 정확하게 드러내는 선명하고도 강력한 표현이어야 합니다. 앞서 제시한 예시의 목록을 참고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이 이루고 싶은 비전을 참고해서 한 문장으로 만들어 보세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러 번 정리하고 정교하게 다듬어서 만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주의할 점은 원하지 않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는 외롭고 쓸쓸하게 늙지 않겠다 라고 한다면 우리의 무의식 정도는 이것을 하나의 인상으로 단번에 받아들입니다. 외롭고 쓸쓸하다 라는 것을 하나의 그림으로 본다는 거죠. 앞서 말했듯 자기 확신 목록은 긍정형으로 써야 합니다. 원하지 않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나는 서로 만족하며 평생 가는 인간관계를 맺고 싶다 라는 식으로 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작성해야 합니다. 다음 단계는 긍정적 기억으로 뇌 속 신경회로를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이 선택하는 믿음이나 자기 확신을 심화시키기 위해서 소위 신경 접속이라는 기법을 활용하는 겁니다. 어린 시절에 자주 들었던 음악을 들으면 갑자기 그때 그 순간의 기억이 또렷해지는 것처럼 여러분은 어떤 냄새나 소리 등으로 과거가 생생하게 떠오른 적이 있을 거예요. 이런 긍정적 기억은 우리의 뇌에 영원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때 긍정적인 기억을 나의 자기 확신 내용과 연결하는 겁니다. 우선 눈을 감고 과거에 좋았던 사건을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이 무엇을 보든지 어떤 냄새와 어떤 촉감을 느끼는지 자세히 관찰합니다. 이때 여러분이 어떤 인상을 받았는지 간략하게 정리해도 좋습니다. 그때의 감정에 대한 관찰이 끝났다면 이제 앞서 여러분이 선택한 자기 확신 내용에 그 느낌과 인상을 새기는 겁니다. 다시 눈을 감고 긍정적인 기억과 느낌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긍정적인 느낌을 여러분이 충만하게 느낄 때 앞서 작성한 자기 확신 내용을 반복해서 말해보는 겁니다. 소리내어 읽어도 되고 속으로 말해도 좋습니다.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실제로 일어났든 마음속에서 일어났든 간에 내가 환기시킨 긍정적이고 강력한 감정을 자기 확신 내용과 접목시키면 새로운 신경 전달 물질이 방출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 사건은 신경회로에 결합하게 되고 결합의 강도는 단순한 생각이나 기억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비전을 설정하고 믿음을 바꾸고 여러분의 비전과 새로운 믿음으로 자기 확신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 목록을 긍정적인 기억으로 연결해서 새로운 신경회로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잠재의식의 뇌에 심을 수 있게 재료를 준비해야겠죠. 다음 단계는 신경회로 변경을 위한 재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 방법이 있는데 가장 첫 번째론 글을 쓰는 거예요. 앞서 여러분이 만든 비전 중
가장 완벽하고 잘 다듬어진 내용을 출력하세요. 이것을 코팅해도 좋고 다이어리에 끼워 보관해도 좋습니다. 또는 녹음하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자기 확신 내용을 읽고 그것을 녹음하세요. 녹음 내용에 배경을 깔거나 음악을 깔아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루 종일 아무 때나 듣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야 할 건 비전보드 만들기입니다. 여러분이 얻고 싶은 것, 살고 싶은 장소가 나타나는 사진을 프린트하거나 잡지에서 오려내도 좋습니다. 이것을 두꺼운 판지에 붙여서 여러분 주변을 온통 둘러쌀 수 있도록 잘 보이는 곳에 걸어 놓으세요. 실제로 존 아사라프의 고객 중 한 명은 성공한 자신의 모습을 한 편의 영상물로 제작했다고 합니다. 멋진 사무실에서 그의 비서가 다가와서 다양한 수입원으로부터 엄청난 수입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고하는 모습을 담고 있는 영상물인데, 물론 진짜가 아닌 꿈인 것입니다. 호화로운 사무실 공간을 빌려서 비서 역할을 해주는 친구를 섭외해서 영상을 제작한 거죠. 요즘은 멋진 풍경이 있는 단독주택이나 숙소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꿈에 그리는 집이 있다면 그 집과 비슷한 곳을 찾아서 그곳에 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거나 동영상으로 촬영해도 좋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 단계가 끝났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무의식에 그것을 심고 훈련하는 단계가 남았습니다. 여러분이 앞서 글로 써서 출력을 했거나 녹음을 했거나 이 이미지들을 이제 무의식에 각인시키는 겁니다. 우선 명상을 통해서 무의식에 각인될 수 있는 토대를 세워야 합니다. 이 단계는 매일 30분 이상 날마다 같은 시각에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명상을 하기 좋은 이상적인 시간은 지나치게 집중이 잘 되는 때가 아니라 몸이 조금은 피곤한 상태일 때가 무의식에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아침에 잠에서 깨어났을 때와 저녁에 자기 전, 그리고 낮 동안에 하는 것도 좋습니다. 낮 시간에 일상적인 활동에서 벗어나 혼자 조용하게 있을 수 있다면 언제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명상을 위해서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혼자 몇 분 동안 있을 수 있는 조용한 공간을 집에서 찾으세요. 의자에 앉아도 좋고 바닥에 앉아도 좋습니다. 그냥 조용히, 그리고 편안하게 앉으세요. 그리고 두 손을 맞잡으세요. 아무 자세나 자기가 편한 자세로 잡으면 됩니다. 명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에게 편안한 자세를 찾는 일이에요. 충분히 이완될 수 있도록 편한 자세로 앉으면 됩니다. 이제 눈을 감고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에 집중하세요. 코로 천천히 숨을 깊이 들여 마시고 입으로 숨을 내뱉으세요. 이렇게 두세 번 같은 반복으로 호흡합니다. 두세 번 호흡한 후에 입을 다물고 코로만 자유롭게 숨을 들이마시고 뱉으세요. 이때 모든 관심을 인중에 두세요. 이 과정을 6분에서 7분 동안 반복합니다. 이렇게 명상을 하다 보면 여러분의 마음이 이리저리 떠돌기 시작하고 이런저런 생각을 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겁니다. 이때 이런 현상을 판단하려 하거나 자기 자신을 비판하지 마세요. 그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주시하면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또 내쉬는 호흡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며칠 동안은 아무리 호흡에 집중하려고 해도 집중은 자꾸만 흐트러질 거예요.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잘못하는 게 아닙니다. 바벨이나 덤벨을 가지고 운동하는 것과 마찬가지고 우리는 의식적인 집중이라는 근육을 훈련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집중하는 게 점차 더 쉬워질 겁니다. 매일 이 집중력 연습을 하세요. 대략 2주가 지난 뒤에는 명상 시간을 15분으로 늘리고 다시 2주 뒤엔 가능하다면 30분으로 늘리세요. 훈련을 날마다 규칙적으로 꾸준히 해야 합니다. 이 훈련을 규칙적으로 하다 보면 당신이 보내는 하루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겁니다. 이러한 명상은 두뇌 재조정에 필요한 강력한 토대가 됩니다. 이제 명상을 끝내고 시각화 과정만 남았습니다. 명상을 끝내자마자 몇 분 동안 앞서 설정한 여러분의 비전을 머릿속에 떠올리세요.
이 시각화 과정 역시 명상과 마찬가지로 이완된 자세에서 눈을 감고 시작하세요. 은행으로 가서 나를 담당하는 여직원을 만나는 나의 모습도 보고 다른 사람에게 사업이 잘 되어 좋겠다면서 가볍게 축하 인사도 받습니다. 내가 바라는 옷을 입고 내가 바라는 차를 몰고 내가 바라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을 보는 겁니다. 이런 모습들을 내 머릿속에서 영화처럼 선명하게 펼쳐서 바라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게 너무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 연습은 하면 할수록 쉬워지고 떠오르는 영상도 점차 더욱 선명해질 거예요. 소망과 목표의 여러 요소들이 마음속에서 더 집중되고 또 삶 속에서 구체적인 형상을 취하는 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모든 것이 천천히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만큼 시간이 충분하다고 느껴질 거예요. 명상에 이어서 머릿속으로 시각한 뒤에 몇 분을 들여서 앞서 설정한 자기 확신 내용을 다짐하세요. 소리 내어서 자기 확신문을 읽어도 되고 녹음해둔 게 있으면 들어도 됩니다. 이 다짐을 할 때 자기 확신 내용이 담고 있는 진리를 느끼고 마음속의 그림을 바라보세요. 혹은 여러분이 그것을 성취했을 때의 느낌이 어떤지 느껴보세요. 두뇌 재조정의 단계는 명상 몇 분, 시각화 몇 분, 그리고 자기 확신 몇 분, 이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6단계는 여러 기술들을 활용하는 겁니다. 조깅을 하거나 작업장에서 일하거나 집안 청소를 하면서도 음악을 들을 때처럼 오디오를 듣고 유튜브를 통해서 잠재의식 영상도 하루 종일 틀어놓을 수 있습니다. 또는 뇌가 명상 상태로 들어가게 도와주는 팟캐스트들을 활용해도 좋아요. 명상은 하루에 30분씩 매일 하고 이는 하루 종일 언제든 시간이 날 때 활용해 보세요. 두뇌 재조정의 과정을 요약하자면 아침, 낮, 밤으로 명상을 하고 시각화를 하고 자기 확신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오디오 팟캐스트, 잠재의식 유튜브 등을 활용하여 시간이 날 때마다 무의식에 새기는 겁니다. 날마다 하는 이 과정을 처음 시작할 때 누구나 불편하고 불안하며 또는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속에서 속삭이는 잠재의식의 목소리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런 목소리가 들리는 것은 정상입니다. 우리의 뇌는 프로그래밍 된 대로 하지 않기에 경고하는 것일 뿐인 거죠.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똑바로 직시하라고 뇌가 경고를 발령하는 거예요. 이 경보에 대해서 절대 휘둘리지 않고 당연한 긴장감으로 해석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모든 것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어떤 지점이 있습니다. 새로운 기회들이 당신의 삶에 나타나고 온갖 새로운 자원들이 나타나며 여러 상황들이 펼쳐질 겁니다. 당신의 사업이 바뀌는 걸 보기 시작하고 당신의 삶도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것은 오직 단 한 가지의 원인에 의해 비롯됩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이 먼저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존 아사라프의 부의 해답 도서에 담겨있는 잠재의식을 바꾸기 위한 두뇌 재조정 6단계를 살펴보았습니다. 매일 두뇌 재조정 훈련을 하는 것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처음 마음먹고 명상을 시작하면 의식과 잠재의식이 일치하지 않아서 근심과 걱정이 나타날 겁니다. 잠재의식과 다른 새로운 생각을 지시해서 뇌에서는 전혀 다른 진동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선 이 불일치를 인식하고 두뇌 재조정 과정을 놓치지 않고 계속 해나가는 겁니다. 존 아사라프는 두뇌 재조정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조건은 선명함과 지속성이라고 했습니다. 목표와 비전을 명확하게 하고 이 과정을 날마다 충실하게 수행할 것을 강조하죠. 두뇌 재조정 과정이 잠재의식에 제대로 뿌리를 내리려면 한 달은 좋게 걸린다고 합니다. 힘들지만 새로운 것과 낡은 것의 혼란 속에서 성장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꾸준히 한다면 여러분에게 변화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